이 자리에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김상민입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상민입니다.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는데요. 수원 장안에서 사무실을 내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의 민심과 민의를 들으면서 실현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대학교 이 총학생회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또 이 대학생 또 젊은이들 생활에 아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뭐 3포 세대란 말도 있고 뭐 청년 실신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신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이게 비유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안타깝고 좀 심각한 상황이죠. 예. 청년 실업 문제를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과 그리고 또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어떤 창조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애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피부로 안 닿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깝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99%가 사실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88%가 고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러나 청년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직장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기업을 중심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청년 고용에 대한 문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중소 중견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 대기업의 독점된 구도들을 잘 깨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공정한 경제 질서가 이루어져야지 또 중소 중견기업들이 또 대기업이 되고 그 이상의 글로벌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간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이 만약에 더 커지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확장될 수가 있고 또 높은 질의 어떤 고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의 실업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억을 얼마 예산을 투입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중장기 차원의 경제 질서에 대한 부분들 텃밭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기반이 될 때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 보험사 복합 금융 점포 입점을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동을 거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법 개정을 좀 하시게 되셨습니까? 이제 제가 법 개정을 한 건 아니고 예.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라는 예. 이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이제 표명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이 금융 정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장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아니라 보험 시장 전체 파이 중에서 한쪽 부분을 이제 떼어서 다른 쪽으로 몰아주자라는 그런 정책일 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회적 합의 과정들이 있었던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립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 이제 방카슈랑스거든요. 예. 그 룰이 이제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약 40만 정도의 보험 설계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대량 실업이 이제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1조 원의 수수료 수입을 넘는 금융주주 계열 은행들의 특혜 문제 시비가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은행의 꺾기들 있죠. 보험 예. 문제 하게 되어지면 그 꺾기 관행들이 굉장히 이제 관행화되고 그리고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높은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보험이 이제 완전한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와 관리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이제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가 되어지면은 이제 불안전 판매율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중단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세 분이시죠. 이 2016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 이 심의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니까 많이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시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수원에 3명이나 현재 지역이 이제 4개잖아요. 예, 근데 예. 3명이 예결특위에 들어간 것은 참 반갑고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예. 물론 이제 수원 지역구 의원은 아니긴 하지만 수원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정치인으로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또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일단은 지역에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장안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수원역 설치라든지 예. 기타 등등 이제 인덕원 수원 복선 전철 사업 등에 관련된 예산 확보들이라든지 이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또 기타 등등 이제 뭐 전통 시장이라든지 또 각 학교마다 또 필요한 어떤 이제 새로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 현안 사업에 집중해서 좀 일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에 들어올 때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에요. 예. 새누리당은 이제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이죠.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해가 있으셔서 예전에 2012년에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거는 등록금 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600만 원짜리를 형편이 좋든 나쁘든 다 300만 원 고지서를 똑같이 내려서 주자라는 거였고 저희는 소득 연계형으로 고지서는 똑같이 나가되 어려운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100%, 80, 60 이렇게 지급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7조 원 목표했던 금액이 다 마련되면서 대학가에 사실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2014년 15년에 전국의 등록금 투쟁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해마다 했었죠. 있었는데 그죠? 2011년 12년만 해도 예.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죠. 예, 뭐 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각 당 그리고 또 시민단체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다 시청 광장 앞에 나와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지금 놀랍게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그리고 또 보궐선거를 앞둔 2015년에 등록금 투쟁이 대학가에서 사실상 집단적인 그 투쟁이 사라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 장학금이 지급이 된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은 분들도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조용하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받았다라고 막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자신의 소득이 또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이 정책이 완성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열심히 좀 챙기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학생회장 출신이어서 그러신지 대학교 이 등록금에 또 더더군다나 또 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평소 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언급을 해 오셨는데 청년들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통일에서 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 그거 뭐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말씀을 또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앞서 질문이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등록금 정책이 사실은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만이 아닙니다. 그 50대를 위한 정책이죠. 왜냐하면 등록금 부모님들이 다 내시잖아요. 그렇죠. 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20대 대학생들이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대를 위한 정책이고 50대를 위한 정책이고 가족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소위 말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진 중산층들 그리고 또 어떤 빈민으로 혹시 몰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있는 그런 어떤 서민들을 위한 그 종합적 정책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기반 아래서 학생들이 좀 걱정하지 않고 좀 더 큰 세상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통일에 대한 이제 그 근간에 되게 중요한 것은 인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통일이 왜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통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간에 대한 가치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젊은 우리 그 대학생들 또 청년들 그리고 또 중추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40대 근간에서 이루어질 때, 그런 인식이 있을 때 바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그다음에 행동, 적극적인 활동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시절에 통일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최근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 통일부의 좀 업무 상황도 좀 보면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큰 변화가 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경기도에서 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이 남북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이죠. 생태 평화공원 등 여러 사업들이 좀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정책은 어떤 또 상황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더 이제 성숙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어떤 통일 정책에 있어서 미스가 난다고 해서 큰 줄기에 있어서의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좀 판단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신호로 삼아서, 그리고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중대하게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계속 한반도 그 신뢰 프로세스, 통일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들에 이상이 있는지 또 보완할 게 무엇인지를 계속 이제 그 보완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부 운동 확산에 대한 이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도 이 아내분이시죠, 이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부 활동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의 의미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기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각자의 삶 속에 어떤 가치로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자원봉사 단체를 설립을 하고 만들어 왔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운영도 해왔고, 또 아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어요. 특히 이제 남수단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 14년, 15년 올해 4번째로 이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도 우리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짓자라는 약속을 또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프리카 남수단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뭐 내전 중에 있긴 한데요. 근데 거기 수도는 그렇게 이렇게 썩 위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교가 이제 건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이제 결정들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 게임 산업 분야에 참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를 또 하셨고, 5월에는 이 국회 게임문화산업 전시회를 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였고, 또 이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뭐 소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그 생겼어요. 그 셧다운제로 예, 뭐 셧다운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게임에 이제 중독됐고, 그렇죠. 마약이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속을 썩고 계시는 우리 이제 학부모, 어머니들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를 하나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게임 산업은 사실 한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한류 이제 콘텐츠 사업 수출액의 57%나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K-팝이 굉장히 그 아주 우리 한국 한류를 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11배에 달하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다 한쪽의 부작용에 의해서 너무 폄하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 선작용들 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동안 게임 산업계에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특히 이제
이 과몰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독이란 표현보다 과몰입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회복의 탄력성이 좀 그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운동도 있고 공부도 있고 모든 다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마다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게임을 만든 그 회사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책임져 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뭐 여야 의원님들도 꽤 많이 오시고, 또 이제 뭐 박민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을 잘 육성하면서 부작용들은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인식들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이런 이제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였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내년 총선 얘기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4월에 치러지게 되는데 정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도전에 나서실 것 같은데 현재 뭐 선거 전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선거 전망을 제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선거를 이제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예. 선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원하고 있고 필요한 민의와 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모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아낸 사람이 선거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게 보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이제 그 우를 범하는 것이 몇몇 소수에 의해서 눈과 귀가 가려지거나 또는 집중되거나 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신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행위를 할 때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장안구 지금 사무실에 있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하죠. 이 지역을 돌면서 많은 그 지역구에서 활동을 펼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 민심 주민들께서는 의원님한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수원에 있는 장안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다녀보면 수원 장안구는 좀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낙후됐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그 어떤 박탈감과 또 이제 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여건상 팽창하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전이 보이는 어떤 곳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장안은 사실 수원 갑 해가지고 정치 1번지다. 그리고 또 수원의 어떤 예. 도시가 형성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데, 막상 삶의 여건들은 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더 획기적인, 그리고 또 미래적인, 또 젊은 어떤 에너지의 어떤 동력으로서 이 부분들을 헤쳐가고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필요들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원이 되어라. 뭐 네, 이런 그런 식의 뭐 그런 조언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나오시면 이런 걸 꼭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아주 커다란 일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 초선 의원이신데 참 입장을 밝히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각오로 또 네. 앞으로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만히 보시면 예. 그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이 보수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또 민의가 드러났다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 유승민 대표님이 사퇴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뭐 당청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싸우지 마라 걱정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좀 뒤로 하고 국민이 원하는 마음이 뭔가, 생각이 뭔가를 봤을 때 보수가 혁신하고 변화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정의롭고 또 동시에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소외된 그동안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 특정 그룹에게만 이렇게 집중된 것이 아닌 그동안에 소외됐던 다른 영역까지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보수가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한 2주 동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예전 같았으면 금방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긴 시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여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수 새누리당 혁신을 해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을 국민이 준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패기와 열정 그리고 미래의 비전까지 이 김상민 의원이 갖고 계신 생각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커스인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